말하는 최저가 블로그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댓글 이런 것도 다 협업 해가지고 한 거고. 자기 전문가 수준이어야지 잘 하겠는데요. 그래서 최저가 블로그 특징상으로는 이제 조회수 수가 가장 낮은 키워드부터 포스팅하는 걸로. 처음에는 누군가 한 명이라도 키워드를 쳤을 때 내 블로그가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야 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한 명이라도 들어오는 키워드를 글을 쓰는 게 좋아요. 그냥 한 명이 좋은 키워드인데 내가 10페이지 밖에 노출되는 포스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직접 촬영, 이건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키워드. 그래서 감동 글귀 이거를 PC랑 모바일에서 얼만큼 사람들이 검색을 하냐 이게 나오거든요. 통계가. 그래서 보통 모바일로는 6,000명, 월 6,000명, PC로는 700명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감동글 이것도 뭐 1,500명. 이런 글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업체에 유입되면 홍보 효과가 아까 얘기했지만 찌라시 돌리면 아줌마 한 명 써가지고 4시간 걸려서 1,000장 5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또 5만 원 절약하는 거예요. 이게 1000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멋진 글 이별 글귀 어마어마하지. 3만 명이에요. 그만큼 이별을 한 사람들이 이별 글귀를 많이 검색을 한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몰랐을 때 이 키워드가 이렇게 조회수가 많다는 걸 몰랐을 때 이걸로 포스팅한 사람은 유입자 수가 엄청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밴드 같은 데 보면 이별 글귀 엄청나게 올라요. 그게 이거 다 작업하는 거야. 회원수 모집하려고. 이거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해요. 남들이 포스팅을 안 하는 키워드인데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하는 키워드. 그게 키워드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 분석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노트북을 가져오시라고 한 건데 광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네이버 검색하시면 거기 키워드 도구라고 있거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강남역 술집 검색을 하면 이게 뭐 그 연관 검색어, 이 연관 검색어 뜬다는 건 이 강남역 술집에 관련된 포스팅으로 이런 키워드가 많이 글에나 제목에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뜨면 좋겠죠. 내가 강남역 술집을 하는 사람이냐. 명언, 연관 검색어 이거는 여기에 그 연관 검색어 여기도 떠요. 이것도 이제 명언에 관련된 키워드.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 도구로 보면 짧고 좋은 글귀 8,000명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 할 때 아까 그 키워드가 낮은 거부터 포스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 여기 그 광고 클릭당 비용이 나와요. 이게 70원부터 입찰가거든요. 이게 파워링크에 올리는 그 광고 키워드 비용이에요. 그래서 70원, 77원 이런 거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이런 글을 써야 돼요. 인생 명언, 이별 글귀 이런 거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엄청 많이 하는데 그 포스팅 경쟁 업체가 엄청 나거든요. 이거 지금 화면에 잘려서 안 나오는데 근데 경쟁 업체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키워드는 블로그 최적화하는 시점에 아주 좋은 키워드죠. 이런 글을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아까 GHR이라는 그 회사의 마케팅 대행하면서 키워드 작업을 한 건데 월드 잡을 쳤을 때 내 블로그가 먼저 나와요. 미국 인턴십 뽑기. 내 미국 인턴십 한 적 없거든요. 그냥 한 것처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조회를 하냐
월드잡을 조회해 보니까 모바일 PC 2만 명, 모바일 14,000명 엄청난 거죠. 좋은 키워드예요. 뭐 일조권 사선. 그 월드잡 조회수 안 나왔나? 예, 일조권 사선 했을 때 이것도 제가 맨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키워드가 모바일 PC 조회량이 얼마냐? 이것도 1000명, 600명. 이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파워링크에 올리려면 월 클릭당 비용이 470원이에요. 비싼 거죠. 근데 이거를 어느 업체에서 이거를 갖고 광고를 하냐면 부동산이에요. 이런 글 관련된 거 해서 자기네 부동산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 글이 만약 파워링크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 글 파워링크 클릭하면 470원이 나가요. 근데 저는 여기 메인 페이지에 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저한테 의뢰를 하는 게 낫죠. 470원 하면 500명? 제가 1000명인데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100명만 조회를 한다 그러면 47만 원이고 예산해. 그러면 뭐 몇십만 원 되겠죠. 네. 근데 이 비용보다 훨씬 나아요. 차라리 저한테 5만 원 주고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조권 사선 치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이게 연관 키워드인데 이게 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업체가 이런 키워드를 해가지고 쓰는데 이제 블로그들은 이제 무슨 분양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키워드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연관 키워드. 그러면 강사님, 저는 좋은 키워드를 내가 그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아니, 같이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써서 누가 먼저 노출이 되냐 그거는 지수에 따라 틀린 거죠. 그래서 최적화를 시키고 블로그를 계속 포스팅해서 지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권 사선 내 그 블로그 저번 달 얼만큼 사람들이 조회를 했냐? 1,500명이 조회를 했어요. 이 글을. 그러면 내가 이거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다. 그러면 1,500명이 내 부동산 글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1,500명 중에 뭐 구매 결정력이 뭐 5%다. 그러면 1,000명당 오면 뭐 한 5명, 10명은 실제 내 상품을 구매를 한 거겠죠. 원룸 계약을 하던가 뭘 하던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 블로그 홍보 작업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 분석이에요. 키워드. 예. 인테리어 창업 강의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내가 인테리어 여기 내가 경영자다. 그러면 이 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업체가 이득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디자인 학원 여기는 이 인테리어 창업 스쿨 아까 키워드까지 400원이었나? 누가 클릭해보면 400원이 나오는 게 클릭당. 근데 저는 무료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공짜로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AT 인테리어. 돈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블로거들을 잘 이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전 마케팅 그러는 게 이런 블로그가 내 업체에 와가지고 알아서 홍보를 해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인테리어 창업관 초과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그 인테리어 창업 스쿨 교육 강의 듣고 왔어요. 이 내 블로그에 댓글 20만 명 들었는데 실제 댓글도 다 달려요. 이렇게 등록하려고 하는데 수업 받는 입장에서 정말 어떤지 궁금해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 구매 결정력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을 하고 뭐 연락처를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밀 댓글 달려고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CEO에 초점이 맞춰진 거 좋으네요. 뭐 신청해야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분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비밀 댓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 댓글을 해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비밀 댓글 했으니까 나도 비밀 댓글로 된 거야. 이 사람이 비밀 댓글 한지 안 한지 내가 결정. 만약에 공개적으로 댓글을 알고 싶다고 없이 알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댓글을 전화번호 같은 걸 알려주는 그죠? 이거는 어제 내가 하면서 이웃인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저 나도 있는. 이게 네모스쿨이라고 이제 그 강의 같은 거 하는 제가 이제 댓글로 물어봤거든요. 허간보예요? 네? 허간보예요? 통그림에서? 아니에요. 이분이 알아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웃 신청해가지고 이거 해서 올렸다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사진인가 네. 아 어머나 저기 제 사진도 있네요. 네모스쿨님이 에이티어 창업스쿨 소개시켜주는군요 하니까 정말요? 언제부턴가 제 이웃님으로 추가되어 있어서 괜찮은 교육가서 포스팅했다고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네네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원장님 40년 종사하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나중에 후기도 남겨주세요. 네모스쿨은 누구예요? 그 강의 그런 거를 블로그에 옮겨가지고 자기 업체도 홍보하는 그런 블로그예요. 제 아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웃이거든요. 저도 이웃으로. 그래서 이웃이 좋다는 건 이렇게도 간접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그 종가도 사진은 누가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퍼가서 사진을 저희 그 카페에다 올렸는데 이제 거기서 퍼가신 거. 퍼갔구나. 퍼갔네. 그저 초상권 침해도 가능. 그러니까 걸면 내리면 되죠 저 사진. 아 그래. 걸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 사업에 진짜 중요한 그 기획력이 있는 포스팅은 공지사항에 올려가지고 바로 이제 고객 해가지고 구매 결정력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댓글과 공감 이런 게 작업을 해야 돼요. 식구들한테도 와가지고 댓글 달라고 그래야 되고 많은 친구들한테 댓글 해가지고 여기 막 100명 되면 사람 입장에서 이거 인기글이구나 해가 더 클릭을 할 수 있겠죠. 알아 강사님. 그 이런 뭐 물건 같은 거 사다니는 네. 가서 뭐 저 카메라 탁 치면 그게 쭉 뜨다니 뭐 옥션도 뜨고 뭐 12번 같은 것도 쭉 뜨잖아요. 그것도 그 블로거 종이라고 봐야 옥션? 그 옥션이나 그런 쇼핑에는 쇼핑의 그런 품질 지수가 또 있어요. 아, 예. 블로거 틀리고. 예. 비슷해요. 지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네이버에 뭐 그 돈을 줘가지고 광고를 올린다. 뭐 파워링크 그런 키워드 광고다. 그러면 키워드 입찰가를 동일하게 냈어요. 뭐 옵션도 뭐 5만 원 내고 뭐 지마켓도 5만 원 냈어요. 근데 네이버에 딱 보니까 지마켓이 먼저 나요. 그 지마켓이 왜 나오냐? 왜 지마켓을 사람들이 더 클릭을 하고 더 좋아요를 클릭하고 더 후기를 많이 남기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품질 지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오면 밑에 가보면 블로그에 갖고 또 개인들이 블로그 그러니까 통합 검색에서 영역이 다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영역에 따라 키워드를 하려고 하는 것도 블로그가 영역이 카페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고 이미지가 먼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뭐 관련 키워드를 내가 이미지가 먼저 나오는 거면 내 그 키워드를 가서 포스팅하는 거는 이미지에 치중을 해야 돼요. 카페가 먼저 내 사업체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오면 카페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마케팅의 베이스 캠프라고 했는데 뭐 이런 SNS, 카페, 지식인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블로그로 유입하는 이런 심정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템별 홍보 방법도 있는데 사업에 따라 아이템이 중요한 사업이 있고 사업주가 중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템이 중요한 사업이면 원룸 임대 사업. 내가 원룸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룸 월세를 받으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룸 건축주가 궁금한 건 아니거든요. 그 원룸이 얼만큼
붙박이장 잘 돼 있냐, 남양이냐, 동양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원룸을 지은 사람이 궁금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업주가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이런 교육, 뭐 중국어, 영어 수업, 면접 수업, 취업 교육 이거는 강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강사의 이력상, 사진빨, 그래서 양복, 멋있는 사람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중요하냐, 사업주가 중요하냐에 따라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중적인 아이템이 아닌 소수를 겨냥하라 그것도 아까 키워드. 누구나 다 노출을 시켜야 하는 키워드 아이템보단 사람들이 노출하는 그런 특수한 키워드, 나중에 인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키워드 그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업체를 경영해서 온라인에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트렌드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트렌드를 알아야 앞으로 그 트렌드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런 트렌드를 예상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글을 올리면 그게 나중에 그 트렌드가 딱 맞아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트렌드에 관련된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내 포스팅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방문자 수.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지현 그 야상이라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판매가 증가가 된 게 쇼핑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된 게 뭐 때문이겠어요? 별그대 때문에. 별그대 전지현이 입고 나와가지고 그게 사람들 검색해가지고 판매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판매를 처음에 엄청나게 했냐? 겨울 야상을 갖고 키워드를 갖고 쇼핑란에 먼저 나왔어요. 입지를 구축한 사람이에요. 겨울 야상 치면 그 사람 쇼핑란에 그 사람 글이 먼저 나와요. 그 사람 사진, 가격 그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별그대 뜨고 전지현이 입게 나오니까 겨울자를 전지현으로 바로 바꾼 거죠. 그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 전지현 야상 친 사람은 딱 검색하면 이 사람 먼저 나오니까 엄청나게 구매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은 알고 계속 참여를 하면 이제 후발 업체들이 참여를 하면 그게 이제 떨어지니까 처음 선두 입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전지현 야상처럼 그런 트렌드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키워드 강구에서 트렌드를 알고 그 인기 검색어가 뭐가 될지 그거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노하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자영업 블로그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 방법은 그 컨텐츠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게 컨텐츠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개 포스팅은 간단한 일상 정보 사진 5개 정도 사진 1개랑 그 줄 5개 정도 그런 내용으로 쓰고 20분 안에 포스팅을 끝내는 게 중요해요. 사업을 하는데 포스팅을 하고 내 사업에 관련된 그런 운영은 무시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업에 치중은 하는데 블로그는 20분 안에 끝내라. 근데 진짜 엄청나게 하루 정도 한 개 포스팅 기획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아까 공지에 올리는 글. 그거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뭐 블로그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누군가 블로그를 따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품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백업 블로그 그것도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만약 저품질이 걸리면 미련을 버리고 백업 블로그나 신생 블로그를 만들어서 갈아타야 돼요. 저품질 걸려서 그게 다시 최적화된 블로그로 회복하는 노하우도 정확한 게 없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려요. 차라리 신규 블로그로 최적화를 다시 만드는 시간이 더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운영은 일이 연장선이라고 보고 하루 20분 정도 투자를 한다는데 보통 업체를 하시는 분 제가 엊그제도 친구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킥복싱 학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킥복싱하고 어떻게 등록했냐? 자기 지역을 치겠죠. 그래서 그 업체에 관련된 키워드를 쓰네요. 킥복싱, 뭐 학원, 킥복싱 추천 그렇게 쓰겠죠. 지역명 플러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메인 페이지에 노출이 돼야 그 친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진짜 킥복싱 학원 가보니까 원장이 킥복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맨날 블로그 작업만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데 킥복싱 학원이면 킥복싱 운영을 하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블로그만 치중해가지고 운영하면 킥복싱도 못 가르쳐주고 그럼 이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블로그 운영은 대략 1시간 정도로 투자해서 본업에 추진하면서 뭐 오전이든 아니면 다 일 끝내고 저녁이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래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할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의 생존 전략 뭐 3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표현력이 생명인 시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전에는 맛집이 요리사의 손맛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 상품력은 30%고 지금은 70%는 어떻게 내 업체를 온라인상에 표현을 하나. 그래서 표현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당 사업 분석에서 뭐 직업 분석, 트렌드 분석, 아까 이 트렌드 분석 말씀드리고 정확한 데이터로 고객에 제공하는 거. 그리고 뭐 내 사업체에 맞게끔 뭐 요새는 뭐 인테리어 같은 거 보면 뭐 타일 시공 그런 거 보면 동영상 그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아까 셀프 타일 시공 엄청나잖아요. 월 막 3,000명 내 블로그 와가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 그게 검색을 한다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동영상을 많이 봐요. 그래서 내 사업체에 관련된 게 동영상에 어울리는 건지 이미지에 어울리는 건지 아니면 컨텐츠 글 내용이 중요한 건지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동영상으로 할 건지 뭐 할 건지 그리고 이런 분석적인 판단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품력은 팔리는 힘 곱하기 파는 힘이다. 그래서 물건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이 좋다가 아니라 제품도 좋고 영업력과 마케팅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영업력과 마케팅은 지금 온라인상에 거의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품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현재 관심 있는지 아닌지부터 판단. 그래서 뭐 네이버 트렌드 키워드 검색 아까 거기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막 쳐보는 거예요. 내 사업체에 관련된 사람 뭐 고객 설문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어떻게 내 업체를 알아서 들어왔냐. 온라인에서 검색을 한 사람이 있을 거냐. 그런 거를 설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사업체 관련된 뭐 영상 이미지가 뭐냐, 뭐 색깔이 뭐냐, 아니면 음악이 뭐냐. 그러면 그거를 갖고 키워드 검색해서 연관 검색어도 보는 거고 월 조회수도 보는 거고 만약 조회수가 높은 거다. 그러면은 그 조회수 높은 여러 가지 음악이나 그런 거를 내 포스팅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포스팅을 보면 음악도 보고 색깔도 뭐 노란색이 좋아한다. 그러면 노란색 바탕으로 블로그도 꾸밀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명동 사거리에 샵 내면 인터넷에 이제 키워드로 뭐 검색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실시간 검색어가 맞아떨어지면 내 상품이 폭발적으로 이제 구매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명동 이제 샵 냈는데 지금 뭐 송혜교 그 태양의 후예 유명하잖아요. 송혜교 무슨 액세서리 메고 딱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미리 트렌드를 알고 송혜교 무슨 액세서리 막 글을 막 쓴 거예요. 근데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이게 바로 상위에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이제 구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트렌드가 알아야 먼저 그런 걸 포스팅을 했겠죠. 근데 협력 공유 시스템 이거는 아까 그 블로그를 처음 할 때 뭐 5명, 10명 그렇게 협업을 해야 블로그가 최적화된다는 건데 그 히틀러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공중을 장악하게 된 게 그 란체스터 전략을 통해서라고 해요. 이 독일 비행기 싸움에서 독일 비행기가 5, 경쟁사 비행기가 3 대수로 싸우면
승률은 5대3이 아니라 25대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공중을 장악한 거예요.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이 블로그 모임도 소상공인 한 명 한 명이 하는 것보단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쓰면 뭐 1대5 이렇게 5명이 같이 혼자 하는 거가 5명 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25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온라인의 핵심이에요. 협력 공유 시스템. 그래서 한 사람이 만들어주는 수익보다 여러 사람이 주는 작은 수익이 더 좋다. 이게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예, 이거는 뭐 이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물은 정확하게 100도씨에서 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저도 블로그 모임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2~3명뿐 안 돼요. 그만큼 지속력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돼? 맨날 포스팅해야 되고 맨날 하루하루 미쳐버리겠어요. 내가 뻘짓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최적화라고 얘기했는데 그 최적화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모르잖아요. 불락실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살아남고 그걸 사업적으로 연결돼서 수익을 낸 사람들 보면 끝까지 해서 이 100도시에서 그렇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력이 중요해요. 지구력. 블로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형 블로그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 하나도 홍보 블로그로 하면 매일 1개 포스팅 어려워요.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100개 포스팅 어떻게 만들 거예요? 뭐 막 연구해서 할 거야. 그냥 일상 내용. 내가 가서 다녔던 뭐 좋아하는 뭐 맛집 뭐 무슨 뭐 아이템 그런 걸로 자연스럽게 포스팅하는 거예요. 그거가 내가 맞는 아이템이면 더 좋겠죠. 그런 위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블로그 고유 특성이에요. 생태적 특성. 그리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그 공유 경제인데요. 그때 저도 말씀드렸죠. 정보는 공유다. 이 인터넷 시장이거든요. 실리콘 문화. 이 플랫폼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기차역 승강장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이 기차역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도 주고받고 뭐 정보도 주고받고 상업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정보해가지고 뭐 사업적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차역의 승강장 같은 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문화는 이건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마. 폐쇄형 문화가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공유 문화가 실리콘 문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천재가 창조하는 세계 모두 사람이 창조하는 그런 실리콘 업체가 탄생하고 있거든요. 그 예가 시가총액 1위 애플, 구글,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4위, 시가총액 19위, 뭐 유튜브, 알리바바 요새 유명한 기업들 다 플랫폼 회사예요. 애플 보세요. 이게 아이버리를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이게 공유 시스템이거든요. 애플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 사람이 이 하나의 스마트폰 장에 서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기업은 플랫폼에 많은 투자를 한 ITM 기업으로 재편하고 있는데 이제 모두의 아이디어, 한 명의 아이디어가 뭔가 이제 핵심 기업을 탄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아이디어가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의 추세라는 거예요. 블로그도 그런 거거든요. 혼자 창조적인 막 생각을 해가지고 뛰어난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해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아까 만체스터 전략 플랫폼의 생태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더 큰 발휘하는 공유의 힘, 뭐 제품이 아닌 플랫폼을 만들라. 이게 지금 실리콘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정부 여기 인테리어 창업스쿨 그 유튜브 올리면 어떻겠냐 하니까 아 그러면 딴 사람 그거 보면 우리 경쟁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플랫폼의 공유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보를 주면 딴 사람도 정보를 주고 서로 수익을 얻는 게 지금 온라인 생태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리콘 문화, 실리콘밸리에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인도 사람이래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그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동일한 기업을 차리면 성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실리콘 문화는 공유, 신뢰, 오픈 시스템인데 인도는 폐쇄적이에요. 계급 사회. 내 걸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주면 그 사람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리버가 뭐 세계 시장 25%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플 플랫폼 혁신 이런 아이튠즈를 통해 가지고 이게 끝났잖아요. 아이리버. 이거는 플랫폼 이 공유 경제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창조는 공유다. 이 스티븐 잡스가 얘기한 건데 뭐 중국, 한국 누가 더 폐쇄적일까? 한국도 저는 아직까지는 폐쇄적인 기업은 폐쇄적이에요. 오프라인은. 근데 한국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온라인 사계에는 상당히 공유, 신뢰 기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나마 발전적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의 먹거리도 이런 IT 공유 경제 시스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IT 온라인 쪽에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얘기하는 게 1인 천재의 시대는 끝났고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는 게 또 다른 창조다.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성공한 거는 애플에 특수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애플에 들어있는 앱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누구의 창작성 있는 애플 아이디어가 여기 집합이 돼서 이게 성공한 거거든요. 이 아이템 자체에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현황들을 알고 저희도 뭔가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지만 블로그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신뢰를 가고 뭐 여러 인테리어 하나로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 여기 그 다 분들이지만 뭐 김팔만 선생님 뭐 경매하시고 뭐 펜션 하시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펜션 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알아야 펜션 인테리어 트렌드를 익힐 수 있고 경매 쪽으로 알면 또 거기에 적합성의 인테리어 알고